저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밖에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간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PDS를 쓰면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내 삶의 사이클 안에서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우리 삶은 쫓기지 않고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시간 낭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간 낭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는 왜 봐? 라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시간 낭비라는 개념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저도 그 개념이 불명확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낭비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올바르게 쓰면 최고의 업적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부주의하고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바람직한 활동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흘러갔음을 깨닫게 된다. 되게 어렵지만 좀 좋은 말이죠. 그런데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람직한 활동이고 뭐가 올바르게 쓰는 것이고 뭐가 낭비인가? 이런 개념들이 각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낭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낭비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낭비를 정의합니다. 낭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누구에게는 낭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낭비가 아닌 활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이 있더라도 누구는 피부과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누구는 옷을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책을 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자는 뭔가 소비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낭비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후자는 건강을 위해서 투자처럼 여겨져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낭비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옷을 사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낭비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정해둔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목적지랑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간 거예요. 가야 하는 목적지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예쁜 바지가 있어서 샀는데 제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낭비하는 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과 목적 없이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한 것.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주도했다면 시간 낭비가 아닌 것. 우선순위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시간 낭비가 아닌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는 딱 3가지 능력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결정 능력, 두 번째는 계획력, 세 번째는 실천력과 자제력. 사실 이게 PDS 아닌가요? 플랜, 두, C에 다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속 피드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시간을 쓰면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든 좋아 보이는 일에 시간을 쓰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퓨처 셀프 개념이랑도 연결되는데요. 미래에 원하는 나를 구체적으로 그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PDS를 쓰면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한번 글로 적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조금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면 일과 자기계발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퓨처 셀프에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있다면 아이에게 쓰는 시간과
일에 쓰는 시간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많은 워킹맘들이 고민을 하는 지점인데요. 그때는 한 가지 활동,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지금 당장 1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조급했어요. 지금 큰아이가 중2가 되었는데요. 제가 첫 아이를 20대 후반에 낳았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 망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아이를 낳고 첫 2주 동안 책을 4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수유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이를 이렇게 비계로 고정을 시키고 손은 책을 들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잔소리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에 아이 눈을 맞추고 휴식하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에 더 썼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밖에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간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걸 모르다가 아이가 엄마 왜 그런데 신발이 짝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을 때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다가 너무 창피해서 가방으로 신발을 가리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 미래의 나는 멋있는 커리어 우먼일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확보해서 독서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위한 투자 활동, 장기적인 투자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치가 정해지면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면 시간이 낭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과연 내가 스승으로서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싶을 것이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시간을 해프게 쓰면서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다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 왜, 얼마나 낭비했었는지는 늘 알고 있다오. 내가 어떤 것에 낭비를 하고 있는지 알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낭비인지 아닌지 남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에 명확한 퓨처 셀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에서 내 삶의 사이클 안에서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우리 삶은 쫓기지 않고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정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PDS 다이어리와 함께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살기 위한 1단계, 내가 쓰는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